네, 안녕하세요. 헬스OTV 시청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은 수출은 꺾이고 주변 상황들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정치는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점점 심화돼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왠지 마음이 불안불안한 요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복 전도사인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웃는 얼굴로 푸근하게 환자를 대하셔가지고 한 번만 진료를 봐도 뭐 씻은 듯이 마음이 다 나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행복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랜만에 정 대표님 뵈서 반갑고요. 확실히 주요 경제지 기자로 이름을 날리셔서 그런지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시작을 하는 막 불행해지는데 마음이 들으니까 하여튼 이게 현실일 수도 있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어떻게 제가 웃고 있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상점 창문에 누가 너무 바보처럼 웃고 있어서 누군가 봤더니 이게 저더라고요. 이게 제가 약간 제 직업을 위해서는 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좀 웃는 얼굴이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 하시는데 너무 웃으면 이제 오히려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종종 웃는 얼굴을 또 보기도 어려운 측면에서 전 가만히 있어도 좀 웃는 얼굴이어서 제 직업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제 속마음과는 꼭 일치하진 않고요. 저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 좀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 반은 본인이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제가 힘들어서 좀 어떻게 우울을 극복해볼까 해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얼굴은 웃는데 저도 우울합니다. 네, 약간 피에로 같다는 말씀에 저도 약간 동정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흔히 행복의 요소로 경제적 안정, 성취감, 친교관계,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진료하시면서 느낀 진짜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다 중요한 건데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주 드리거든요. 그런 게 무슨 궤변인가 싶으신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운동량도 있지만 그런 운동선수분들이 다 무병장수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하루 10분 가벼운 산책이라도 저는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하고요. 내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자연을 느낀다 이런 게 더 좋은데 그런 가벼운 데서 이제 이완이 일어나면 이거를 이제 뇌에서 지금 전투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올라오고 회복 물질들이 나오면서 회복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매에 꽂혔다 그러면 1시간을 빠르게 속보로 치매 걸리면 안 돼 하면서 걸으면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뇌세포에 제일 안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콸콸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행복해야지,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지, 행복하기 위해서 뭘 어쩌고 해서 목표를 행복을 잡으면요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 결과물이어야지 행복이 되게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목표가 조금 구체적인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엄청 높은 주제예요. 도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가에 대한 그게 없어서 그래서 참 아이러니인데 얼굴이 행복해져서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진료가 이렇게 저를 만나는 날들이 늘어나면 어느 날 얼굴이 환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자존감을 높였다는 단어가 전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당황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포기했다.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얼굴이 다 행복해지시는 네. 그 굉장히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열심히 해갖고 그 찾아오는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행복이라는 거는 의사가 쓸 용어는 아니지만 돛 닦는 거 비슷한. 그러니까 구구단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자전거 타기 쪽 같습니다. 아무리 뭐 지식 엄청 많아도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도니까. 그래서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행복 쪽 아닌가 점점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참 아는 게 많으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예전에 서민들은 뭐 사회 경제적인 소외계층이라고 하셨고 부자는 정서적 소외계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부자는 터놓고 얘기할 중마고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거꾸로 가난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빈자와 부자들 위해서 각각 조언할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인터뷰 한 일에 이런 질문은 처음 봤는데 역시 주요 경제지 기자 출신이 맞으시다 이런 생각 하는데요. 뭐 글쎄요, 뭐 이게 어디가 빈자고 어디가 부자인지 잘 모르는데 뭐 일단 엉뚱한 제 솔직한 심정부터 말씀드리면 뭐 덜 행복해도 좋으니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연구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뭐 가난해야 행복하다라는 것보다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해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많고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그걸 느끼니까 그때 이제 경제지 기자로 날리실 때 용어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진 용어를 제가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미국 같은데 영어면 로또 터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비슷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이언스에 실렸나 이런 게 사람이 돈을 버는 심리적 동기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거래요. 그거 괜찮을 것 같죠. 네. 그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외로워진답니다. 네. 너도 안 만나, 너도 안 만나, 너도 안 만나, 너도 안 만나 하다 보니 그런 좀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게 꼭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냐 아니냐의 차원은 아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중요하죠. 뭐 지금 당장 지금 생존이 어려운데 뭐 행복을 노력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회안전망이라고 할까요? 네. 뭐 몸이 아프면 잘 고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이 된 이후에는 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돌을 닦느냐가 네. 행복에 근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이런 나라들로 흔히 불리는 게 스리랑카, 부탄, 쿠바 이런 데는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복지수를 논할 때 이런 나라들을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뭐 본받을 게 있다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좀 이렇게 열심히 목표지향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 안에 쾌감이 있지만 또 그 목표를 못 이뤘을 때 좌절감도 있고 또 목표는 다르면 그 위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끝없이 좀 어떤 배고픔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배고픔이라는 게 또 어떤 성취에 대한 동기도 되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완벽해 뭐 이런 행복감 측면에서는 결여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 모두가 열심히 살았던 측면에서 저 나쁘다기만 보지는 않고요. 전 최근에 알았는데 화이팅! 이게 제가 미국에서도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화이팅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한판 뜬다는 거냐 이럴 수가 있어서 뭐
국어학회인가 거기서도 화이팅 쓰지 말고 아자아자 힘내자로 바꾸자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게 달려왔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울적해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냥 제가 외람되지만 혹시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하시면 대답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지기도 하지만 다소 슬플 수도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게 목표였다고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 사신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요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일 측면의 자기 개발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음 측면, 내 마음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많이 느끼는가도 이게 일만큼이나 개발이 필요한데 네. 그쪽에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죠. 뭐 잘못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균형이 잡히려고 뭐 힐링도 유행이고 마음에 대한 얘기도 많지 않나. 그래서 더 어쩌다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예. 그럼 우리 한국인들이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더 취하고 뭘 버려야 할지 조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뭐 거시적인 거야. 뭐 사회 정치적인 게 많을 테니까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너무 소박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삶의 신경을 써야죠. 삶의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일을 덜 하고 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럴 여유도 없거든요. 우리가 제가 정신과사 24년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의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굉장히 어색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지치게 되면요. 지쳤구나 마음아. 아유 내가 널 너무 혹사했나 보다. 내가 뭐 해줄까? 뭐 이런 접근이 이제 연민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충전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야 이제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훈련받은 게 지치면 내가 나를 채찍질하기 바쁘죠. 정신 못 차리고 벌써 이렇단 말이야? 네. 막 이러는데 내가 에너지가 많을 땐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죠. 더 긍정적으로 살려고. 마음한테 긍정적으로 살자 하는 거는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누가 너무 힘내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너무 지쳤는데 그러면 그건 나한테 압박으로 느껴지지 전혀 위안이 되지 않은데 우리가 좀 그런데 주로 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훈련을 문제 중심 해결하고 달려가고 구호처럼 끝까지 화이팅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때로는 내가 한 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한 노력도 좀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도 좀 아껴주고 이런 좀 내 마음에 대한 사랑이 좀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소박하게 합니다. 정신과 의사다 보니 거창한 건 모르겠어요. 네. 너무 적확한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주위에서 일하든 다들 주위가 높든 낮든 다들 몸과 마음이 소진돼서 번아웃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언행과 표정이 침울하고 어둡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번아웃에서 헤쳐나오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뭐 일단 그 번아웃은 병은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 좀 이슈화가 되다가 올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도 새로 정립하고 이제 신경 쓰자.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병은 아니지만 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막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해도 이게 또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지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막 까칠해져요.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까칠한 소통, 더 나가면 사람 만나기 싫고 더 나가면 막 눈을 맞추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상당히 불편해지고 그게 진짜 심해지면 뭐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 같은 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단계로 중요한 게 앞에 얘기랑 약간 반복되지만 번아웃이 왔을 때도 또 채찍질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불면증, 건망증 같은 것도 번아웃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나 이렇게 지쳤어 이 자식아 좀
위로 좀 해. 어떻게 넌 나한테 달라고만 하냐 했을 때 이제 연민 이론이라는 마음 충전 이론이 있는데 그 연민이 뭐 불쌍히 여기는 아니고 맨날 마음한테 서비스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좀 마음을 위해 서비스하자, 좀 안아주면서 마음이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마다 의외로 그 충전이 잘 되는 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시행착오, 일도 하다 보면 자기 더 적성을 찾는 것처럼 좀 내 마음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뭐가 좋은지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연구를 했더니 그래도 모든 사람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사람, 자연, 문화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은 이중성이 있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사람이어갖고요. 사람만 갖고 충전하려고 그러면 번아웃을 또 피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문화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자연 문화를 즐기란 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더 번아웃 됐다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 충전 장치가 있는데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하다 보면 뻑뻑해져서 충전하겠다고 숙제처럼 자연 문화를 하면 뇌에서 이제 일하는 장치가 도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거는 뇌 안에 저희 스트레스 공장, 일하는 회사랑 충전하는 회사를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시키느냐죠. 쉬겠다고 제주도를 6개월 내려갔다 와도 일하는 장치만 작동시키고 오면 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네. 약간 이게 근데 마음을 어떻게 충전하느냐, 이게 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도라는 게 결국은 지식을 넘어서서 약간은 체험, 훈련, 경험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걷기 아직 괜찮은 늦가을인데 하늘을 보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좀 내 삶의 문제가 가볍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떤 기전이냐면 우린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루 10분이라도 좀 관객으로 인생을 보면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인생이 좀 이럴 수도 있지,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제 빔 프로젝터 투사 기능이 있어서요. 산책을 해서 자연을 즐기거나 문화를 보다 보면 그쪽에 나를 쏘면서 광역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1980년대하고 1990년대 명상붐이 한참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들해졌다가 수년 전부터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도 10년 전에는 뭐 마인드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쓰시다가 요즘 마음 충전이라는 그런 걸 용어를 많이 쓰시던데, 그 개념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아웃이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빠진 거니까 이제 다시 좀 충전을 해주자는 뭐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표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의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마음 챙김이죠. 그 구글 같은 IT 회사들이 많은 좀 되게 바쁜 척했던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마음 충전을 뭐 이렇게도 표현해서 유행이죠. 영어로 disconnect to connect training, to connect, 연결을 위해 disconnect, 단절을 하자. 그러니까 뭐 번역하면 연결을 위한 단절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이제 멍 때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멍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멍 때리려고 그러면요 대부분 잡념으로 빠지죠. 멍 때리는 측면에서 이제 잡념은 안 좋은 건데요. 일할 땐 모르겠지만 잡념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멍 때린다는 건 뭐냐면 태스크, 네거티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뇌를 만드는 거라 합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보 채널이 접속되어야 일을 하는데 이걸 하루에 10분이라도 디스커넥트, 끊자는 거죠. 그럼 내면의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이게 킬링 타임이고 많이 하면 그냥 시간 날리고 바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공감, 긍정성, 창조성, 충전을 좀 뭐 담당한다는 주장이 있죠. 뭐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하는 방법론으로서 뭐 마음 챙김, 명상, 뭐 문화와의 만남,
뭐 등등등, 뭐 취미, 네, 들이 가능한 거죠. 다 이런 모든 게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자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집이나 일터에서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그에 도움되는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그 행복해야지 하면은 안 되시고요. 행복은 항상 결과여야 되고요. 그래서 행복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이라고 합니다. 행복하자 해서 행복해지면 아마 제일 먼저 그 순간 필요 없는 직업이 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마음이 왜 그런 편리할 텐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결국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행복이란 반응을 잘 일으키도록 뭔가 세팅, 훈련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과 데이트를 하면서 마음 개발 쪽이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주말 농장이 좋을 줄 알고 내려갔던 남편분은 오히려 싫었고 억지로 간 아내는 너무 좋아지는 뭐 이런 반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거를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거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소탈한 감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자연 문화를 많이 만나다 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즘 어떤 행복에 대한 예민도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장난스러운 셀프 질문은 지금 이제 가을이 흘러가고 있지만 가을이 느껴지느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강도로 가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실제로 가진 않더라도 가을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저 찾아오시면 가을이에요? 가을 짜증나. 겨울도 짜증나, 다 짜증나 이러면 이제 사실은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일 위주로 지금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헬스 TV 시청자 여러분, 행복 트레이너 윤대인 교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와닿는 마음 충전 행복 연습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숙제처럼 행복 찾기에 나설 게 아니라 자유를 만끽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갖는 게 행복에 다가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오늘도 그 습관을 키우는 하루가 되십시오. 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